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2월 27일 일요일 저녁 방송 진행합니다. 자, 음성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자, 먼저 시황 좀 간략히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추천했었던 종목 복귀하면서 이틀 연속 좀 급등을 했는데 복귀하고, 그리고 후속주 추천드렸던 종목 어떻게 매매하면 좋을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지난주 계속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 지수의 변동성을 준비를 하자. 하방 혹은 상방. 미국이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는데 우리가 못 간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변동성을 한번 만들 수 있다. 근데 포지션은 개인들이 상방을 취하고 있어서 하방 변동성 가능성도 있는데 계속 운봉으로 누르다 보니까 상방 올라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이었는데 배당락을 이용해서 강하게 치고 올렸습니다. 배당락 때문에 코스피의 지수는 개파락 양봉을 만들면서 크게 오른 듯한 느낌은 안 들어요. 이건 배당락 때문입니다. 배당락 때문인데, 선물의 움직임이 상당히 강했죠. 선물이 근 2%를 넘게 올랐으니까, 선물이. 이게 반영을 하는 겁니다. 2% 넘게 올랐다가 2.2%까지 298까지 올랐다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우리 좀 변화 과정을 한번 볼게요. 12월 19일부터 만기 이후부터 변화 과정을 한번 볼게요. 외인들이 계속 이제 상방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죠? 상방. 개인들도 상방. 그러면서 20일도 큰 변함은 없습니다. 개인들이 상방을 상당히 많이 취하고 있고, 외인들은 23일 날은 옵션을 좀 누르는 모습이고, 선물 매수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외인들의 포지션은 상방을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27일 날 변화가 된 게, 이제 아래쪽을 올리고 있죠. 과정에서, 변화 과정이. 금요일 날, 그죠? 이렇게 가다가, 위에서 수익 챙기고 매도가 커지니까 이제 옵션이 아래쪽을 높이는 구조가 돼버립니다. 아래쪽을. 개인들은 계속 상방이고. 자, 이 정도 올려놓았으면은, 파생 구조로 볼 때는 외인들의 선물 매도가 어느 정도 좀 출회가 될 때가 되었어요. 그걸 일단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또 생각을 해야 될 게, 자, 그럼 여기서 계속 지수가 올라갈 것인가를 좀 우리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 체크해야 될 변수로서 다우나 나스닥 지수가 과열권에 있다는 거와, 그죠? 거기서 이제 갭상승 음봉을 만들었다는 거와, 그다음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견인했었던 필반 지수가 추세 상단권에 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번 주, 다음 주가 이제 그 옵션 만기입니다. 1월 2020년 첫 옵션 만기인데, 과연 그 상황에서 필반 추세 상단에 있는 과열권에 있는 필반과 나스닥과 다우 지수가 과연 하락 변동성을 만들지 않을지. 개인들만 상방에 베팅하고 있는데 변동성을 만들어서 29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후에 하락 변동성을 혹시 더 추가로 오를 것이냐, 아니면 하락 변동성을 만들거나 만기 주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듯한 느낌이 안 들어서, 그리고 400일선 돌파하고서는 여기 변동성 구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올라가더라도 이번 주에 만기 주에는 이렇게 눌러놓을 가능성은 없을까? 체크를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자, 어찌되었거나 계속 변동성을 생각하고 가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락 변동성도 일부 좀 생각을 하고 변동성을 노렸던 거였는데, 이번엔 이제 콜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콜에서. 왜? 계속 우리는 양매수를 한다 그랬잖아요. ELW 양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양매수를 해서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아침에 눌릴 때 풋 축소 청산 콜만 유지했다고요. 딱 유지를 했어요. 자, 이렇게 9시 6분 주식 선물 하시는 분도 계셔서 주선은 매도 청산으로 다시 보기, 얘는 풋 눌림의 축소 콜 유지. 그래서 하루 종일 갔어요. 그래서 장 막판에 올라가는 자리에서 일단은 뭐 일부 다 수익 챙겨도 좋고, 왜냐면 저항이 선물 기준으로 297.5를 봤거든요. 여기 이 위로는 매물이 큰 자리예요. 치고 올라가기에는 좀 버거운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거기까지는 이제 한 180% 정도 올라갔죠. 80%. 그러니까 하방의 우려도 있긴 했지만은 조곤조곤 음봉으로 눌러놓다 보니까 양봉 가능성을 보고 계속 양매수를 한 거예요. 양매수. 그러다 보니까 ELW 전략으로는 물론 이제 제가 종가 베팅 한다 그랬잖아요. 종가 그죠? 종가 베팅, 종가 청산 개념으로는 이제 이게 꽤 올라갔죠. 800원까지 갔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종가 시뮬레이션입니다. 종가의 청산을 전제로 시뮬레이션이지만 장중 리딩은 어떻게 했느냐? 땅이 거기서 수익 챙기는 걸로 갔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엄청 커지죠. 풋을 종가에 청산했다라고 전제하에 보더라도. 근데 풋은 아까 축소를 하고 청산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250원에 청산했다고 치면 수익이 엄청 커지게 되죠. 일단 시뮬레이션은 자, 종가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수익입니다. 자, ELW는 저렇게 하면 돼요. 양매수 전략. 자,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언제였어요? 월 화였나요? 24일이, 25일이, 그렇죠. 월요일, 화요일 공개 방송 하면서 추천했었던 종목이 이제 화요일 날 추천했던 종목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한국 맥널티, 그리고 하나는 국영GNM. 두 개를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25일 성탄절을 크리스마스를 지나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남았었는데, 자, 국영GNM은 뭐 오르지는 않았어요. 그죠? 근데 맥널티가 화요일날 이 저점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 수익 챙기고, 다시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파동 저점을 기가 막히게 이제 맥점을 잡아서 공략을 한 거였습니다. 자, 어디냐? 분봉 흐름을 본다 그러면은 이게 상한가 가지는 않았는데 23일날, 22일날, 23일날 매수를 한 거니까 24일날 매수한 거죠, 그죠? 전날 파동을 만들고 상승했다가 눌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한 거예요. 좀 내려와도 매수해서 다음날 파동을 먹었죠. 그죠? 수익 잘 챙겼어요. 목표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이 파동 대비 파동 저점에서 또 시가 아래로 공략을 했어요. 추가 파동이 나왔죠.
파동 저점 공략이 기가 막혀져. 거래량의 흐름. 자, 그렇게 정리를 해보니 수익이, 단기 수익도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게 되죠. 올라가게 되죠. 공방할 때 손절한 것도 있긴 하지만, 맥널티는 이제 두 번씩, 공방할 때 추천했었던 종목이니까, 구경, 중앙 에너미스, 아네미스가 아니라 에너미스, 그 다음에 맥널티, 목요일날 수익 챙기고, 이건 또 금요일날 수익 챙기고. 자, 그리고 구경이는 움직임이 없었어요. 구경이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동양물산의 경우에는 이제 요게 요날 어설프게 매매해서 짧게 먹었지만은 목표가까지 못 가다 보니까 1250원, 1300원이 목표였는데, 단기 목표였는데, 어제 금요일날 가버렸습니다. 금요일날 가버렸어요. 구경 GNM은 움직임이 없었어요.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죠? 움직임이 없다가 살짝 수급선 지지하면서 양봉을 들어주었습니다. 양봉을 들어줬고, 주의도 일단 좀 피해가는 분위기였고, 흐름상으로는 괜찮죠. 거래 감소하면서. 내일 만일에 갭 뜨면서 좀 거래 붙이면은 한번 좀 파동을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 신규주 찾는데 종목들이 많이 혈안이 되어 있어요. 신규주 탐색에. 신규주 탐색에 많이 혈안이 되어 있다 보니까 신규주들이 계속 올라와요. 신규주들이. 그래서 금요일 날도 또 하나가 새롭게 올라왔어요. 신규주가. 그래서 계속 신규주 탐색에 지금 혈안이 되어서 동반 상승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선별적인 상승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선별적인 상승. 그래서 선별적인 상승에 대한 어떤 패턴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아마 단기 공략을 이렇게 하셔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좀 길게 가는 종목들은 나름 괜찮아요. 여유있게 갈 수 있는 종목들은 보유하고 가셔도, 바닥권에서 적어도 뭐 5% 10% 변동선 만들어지더라도 보유하고 가셔도 충분히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리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내일 구경 GNM은 어찌됐거나 이제 추천주로 언급을 했었던 종목이니까 아침에 거래량의 흐름을 좀 보세요. 거래량의 흐름 보시고 한번 파동 좀 만들 수 있습니다. 짧게라도 만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관심 가지고 아침에 좀 주시를 해보시고요. 근데 올라가도 위로 매물이 있어서 2,000과 2,100원 100단위로 매물이 있어서 매물이 조금 큽니다. 그래서 아마 그 위로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한계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단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00, 2,100원 정도. 단기 관점으로는. 이거는 뭐. 자,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에 있어서는 정치 테마주들이 하나씩 두 개씩 움직이고, 그 외에는 이제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정해한 보유 종목 중에는 이제 수산중공업이 있습니다. 수산중공업이 있는데 이제 조금 기존 회원들 종목이었어요. 물려있다 올라온 종목이라 수산중공업이 정치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는 종목이 지금 뭐 금요일부터 조금씩 분할을 하기 시작했는데, 수산중공업 정치 테마로 편성이 되니까 강하게 올라갑니다. 편입이 되니까. 그 외에는 뭐 이제 유증이라든가, 동양물산은 유증 관련돼서 좀 이슈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맥널티, 우리가 공략했었던 맥널티의 경우에는 정치 테마주도 편입이 돼 있었어요. 예, 무증도 있었죠, 그죠? 무증 권리락도 있었는데, 100% 무증이
이슈도 있었는데 요것도 이제 정치 테마주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됐어요. 살짝 한 달이 거치면서 아직 편입이 되면서 움직였어요. 그래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누군지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새롭게 편입이 되는 이슈가 되거나 편입이 되는 종목들이 최근에 하나 둘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트렌드를 좀 잘 익혀두셔도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에 편입을 해두시고 흐름을 체크해가고 매집 패턴을 잘 익혀가시는 게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개별주들에서 전형적인 뭐 개별주 화랑은 아니에요. 지수는 강하게 올라가는 분위기인데 전적으로 이제 활발한 개별주 장세는 못 됩니다. 산타랠리도 지수는 올라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산타랠리가 아니에요. 미국만 산타랠리를 한 거예요. 우리의 고유 명절이 아니어서 그런지 우리는 팽당하는 꼴입니다. 현실적인 느낌은. 자, 그러다 보니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외인들이 수급이 들어온 데는 필반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올라가고 신고가를 만들고 올라가는데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직 못 만들었어요. 필반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 집중이 되는 외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집중이 되는 섹터가 IT 반도체예요. 지속적으로. 그렇죠? 시스템 반도체 쪽도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수급 종목으로 외인기관 수급 종목으로 관심을 두고 볼 때는 그쪽의 섹터들 중에서 많이 올라가 있지 않고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중에 수급이 강한 애들을 좀 찾아서 편입을 해놓고 보심이 훨씬 좀 좋으리라고 보여지고요. 좀 안정적으로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수급 종목으로 삼성전자가 역사적인 신고가는 못 찍었는데 그래서 다시 반등을 했어. 그럼 추가로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 신고가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필반 지수를 봤듯이 필반 지수가 지금 추세 상단권에 와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이제 과열권에 와 있죠. 그죠? 과열에 들어갔던 자리가 올해만 해도 4, 5월달 그리고 7월달, 9월달, 12월이에요. 자, 그럼 삼성전자의 흐름 한번 볼게요. 언제? 몇 월? 4월, 5월, 그 다음에 8월, 9월, 12월. 삼성전자 4월, 5월, 8월, 9월, 7월, 8월, 9월, 그 다음에 12월. 삼성전자도 과열에 들어갔던 자리죠. 그죠? 그리고 필반 지수도 하락을 했을 때 삼성전자도 내렸어요. 9월은 좀 약했지만 강하게 치고 오른 거죠. 여기서 과연 더 올라가더라도 필반 지수가 과열권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몇 달 어떤 모습을 그려야 될까 생각을 하고 가야 될 부분입니다. 생각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겠죠. 과연 어느 정도 조정 파동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구간 필반 지수가 과열에서 빠지는 구간. 네네. 우리가 생각을 좀 하고 가자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2주 뒤는 뭐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이제 휴장입니다. 그죠?
화요일, 수요일 휴장이고 실질적으로 월요일, 목, 금, 월, 화, 수, 목 7일 남았어요. 옵션 만기까지. 그죠? 이벤트는 치르고 가야 되니까 과연 변동성을 올렸다가 한번 누를 것이냐 아니면 눌렀다가 오를 것이냐 생각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한번 만기 전에 상방으로 강하게 움직였으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 주는 적절하게 흐름을 뭐 좀 눌렀다가 올라오더라도 개인들을 계속 유지하거나 상방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고 만기주의 변동성을 만들 가능성도 있어요. 그 사이에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한번 만들어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능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어요. ERW 하시는 분들은 노란 관점에서 양매수 전략과 변동성이 없다 그러면 장 중에 양매수한 것을 콜풋을 잘 해치하거나 손실 최소화하면서 조금이라도 수익 관점으로 만들고 가되 변동성을 만기주에는 두째 주에는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될 겁니다. 제가 보면 변동성 한번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한번 만들어진 변동성 이후에 힘이 좀 비추게 돼야 되니까 이번 주는 조금 이제 조용할 가능성이 있고 만기주 변동성을 좀 생각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놓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들은 볼 때는 아직은 강하니 과열권이지만은 강하니 IT 부품과 반도체 쪽 수급 강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보시거나 개별주들 수급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 되겠죠. 그죠? 그 중에 이제 정치 테마주들이 강한 부분이 있으니 아까 얘기했던 국영GNM도 한번 거래 터지면은 10% 15% 목표 보고서 접근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맥널티는 2번 정도 파동 나왔으면은 아마 크게 추가적인 파동보다는 조금 단봉 정도가 나올 수 있어요. 아니면 음봉이거나. 지금 파동 관점에서는 조금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러울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첫 번째 파동 나오고 눌림 자리 종목들을 보시는 게 훨씬 좋겠죠. 파동 저점 공략해 보시는 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수급 종목들 중에서 강하게 치고 올라왔던 종목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이제 잔잔하게 파동 노려볼 수 있다. 수급 강했던 종목이 아나페스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죠? 기관에 있는 쌍끌이 매수해서 들어왔는데, 그죠? 며칠 좀 파동 노려볼 만할 테고. 그리고 개별주 중에서는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제일연마도 괜찮아요. 제일연마도. 거래대금도 30억이 거래 급감이니까, 그죠? 그런 종목들도 한번 흐름 보면서 거래 증가한다 그러면 노려볼 만 하겠습니다. 이제 파동 저점 매매가 강하게 파동을 만들었던 이후에, 거래 감소하면서 음봉으로 눌리는 자리예요. 이 파동 저점. 그래서 만들고 조정 파동에서의 비율이 있잖아요. 유튜브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고 그 자리에서 공략해서 거래 터지면 이제 추가 파동이 나오는 거죠. 맥널티도 그러한 관점에서의 공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보시면은 종목들 강한 파동, 첫 파동 나온 이후에 공략하기가 좀 수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내일 주중에 구경도 보시고, 맥널티는 조금 한 템포 쉬어서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연마 정도, 하루 더 쉬더라도, 혹은 거래가 터지면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자리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포트를 놓고 우리는 어찌되었거나 시간을 이겨가면서 시간을 이겨가는 전략으로 포트 종목들 놓고 단기 전략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단기 매매 전략. 단기 매매도 이런 형태로 만들어 가면은
일정 부분 손절할 수 있어요. 충분히. 손절할 때 좀 뭐 많게는 뭐 좀 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분산을 해서 적절하게 한 4개, 5개 정도로 분산을 해서 단기 매매 해 간다라고 하면 단기 매매도 수익 날 때마다 기존은 물려있는 종목들을 이제 해지를 해 나가고 충분히 우상향 곡선 그려갈 수 있습니다. 우상향 곡선 그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포트를 놓고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뭐 길게 보는 거에는 최근 장세에서는 되게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그죠? 어려워해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그러다 보니까 포트를 기본 놓고 이제 단기 매매를 병행을 하면서 단기 매매를 하면서 분봉이나 일봉에서의 패턴과 흐름들을 공부를 하면서 길게 보는 종목들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공부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매집 패턴들도 공부할 수 있고 파동의 원리도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병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훨씬 더 여러분들 계좌 색깔을 바꿔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내일 모레 화요일 날 화요일은 안 되겠군요. 그죠? 월요일 하루 쉬고 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은 저희 휴장이죠. 그리고 목요일 날 2일 날 저녁 방송에서 뵈야 되겠네. 2일 날 저녁 방송에서. 고생 많으셨고요. 힘들면은 오셔서 같이 하시면 됩니다. 단기도 저렇게 하고 포트 종목들은 잘 이겨내야지 시간 이겨내는 과정이니까 그 시간만큼 계좌 색깔을 크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네, 늦으셨어요. 도발님. 자, 유튜브 때문에 유튜브 마감은 요 정도로 하고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우리 방송에서의 추가적인 얘기는 유튜브를 정리를 하고 마치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는 좀 길게 안 하려고 짧게 자른 거예요. 여기서 30분 맥스 2, 30분 이내로 하려고. 도발님은 뭐 지난번 공방 때 오셨었는데 요즘 어떠세요? 제일 힘드셨다고요? 양봉님도 오셨고 다른 분들은 이제 필명이 없으셔서 빡세셨어요? 빡세죠, 그죠? 최근이 참 녹록치는 않습니다. 노아백님, 양봉님, 노아백님은 처음 필명 보는데 예, 계속 이제 일주일 동안 저렇게 글로벌 시장 좋아하셨는데 우리를 누르다 보니까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이게 준비를 계속 생각을 하고 가야 되는 거 변동성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변동성 이야기를. 예, 잠시 좀 한진칼 봐드릴게요. 변동성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게 지수가 코스닥은 며칠 빼놓은 거 이틀 만에 훨씬 더 많이 올려놨죠. 그죠? 코스닥은. 절묘하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지수만 올려놨어요. 지수만. 물론 개별주도 일부 좀 올라간 애들도 있긴 하지만 지수만 올려놨어요. 이게 변동성을 생각하자 하는데 하락 변동성을 한번 좀 크게 만들 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일정 부분 하락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는데 코스피는 좀 적게 만들다가 오히려 상승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죠. 선물 가지고 배당락을 이용해서 그거였어요. 한번 하락 변동성 만들고 이제 올릴 거 생각을 했는데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누르다가 상승 변동성을 크게 만들었죠. 그래서 우리는 ELW 양매수 전략에 적중을 했어요. 적중을 해서 풋을 초반에
초반에 금요일날 초반에 축소 청산을 하고 콜만 유지를 했다고. 콜만 유지를 해서 꽤 컸죠, 그죠? 금요일날 콜만 유지해서. 일단 닭은 지수 중심으로 좀 많이 움직여서 종목들이 전반 그래도 좀 양봉을 유지해주거나 하니까 그나마 좀 괜찮은 분위기였지만 지수만 너무 강한 편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진칼은 단기적으로 좀 3개월 정도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오른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반등은 있을 수 있어도 주가가 전고점 넘어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어려워 보여요. 일봉상에서 이 파동도 좀 웬만히 좀 만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쌍봉 정도 만드는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이 구름대까지는 어느 정도 좀 이격 조정을 해야지 될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너무 완만하게 추세를 타면서 움직였어요. 좀 강하게 한번 움직였으면 눈에 들어오고 사람들이 매매를 하고 그랬을 텐데 잔잔하게 추세 흐름만 타다가 외인들 수급 때문에 타다가 강하게 올려치면서 개인들 끌어들여가지고 물량을 일정 부분 좀 소진시키고 분산시킨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개인들이 만들어갈지는 글쎄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그렇게 신고가 만들기에는 조금 녹록치 않을 것으로 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시간이. 좀 되셨어요? 맞죠? 2달 동안의 1년 농사를, 어떻게. 힘들긴 힘들었어요. 힘들긴 힘든 장세였습니다. 참. 이제 내년 초에는 내년 이제 상반기, 내년 1분기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1분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오히려 두 가지 양가 감정을 좀 다 가져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냐면은, 일단은 2월까지 추가 랠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2월까지 추가 랠리가 가능할 것이냐. 2월 이후로는 3월에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이 있는데 감사보고서 제출 기간도 생각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감사보고서를 생각을 하면 한 번쯤은 계속 지지부진하기보다는 추가 랠리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코스피는 기술적인 흐름상으로는 여기서 변동성을 만들 구간입니다. 계속 이야기하지만 400일선 돌파하고 나서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구름대까지 다시금 이러한 흐름을 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추가 상승이 가능해요. 그냥 올라가다가는 오히려 더 낙폭을 더 키울 수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었던 코스닥이 지수 흐름을 이틀 동안 좀 강하게 만들어 갔는데 그 사이에 코스닥 쪽에 감사 보고서가 이제 항상 이슈가 되니 3월 되면은 시즌이 되면은 그 사이에 개별주 랠리를 오히려 하면서 400일선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이틀 동안의 코스닥 흐름이 더 강했던 것처럼 이외에 좀 이러한 흐름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예, 코스닥의 기관들 수급이 최근에 좀 많이 강했거든요. 어제 그제 목요일날은 기관들이 3,200억, 3,300억이 들어왔었어요. 당일치고는 상당히 강한 수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들 수급을 좀 기대하면서 지수를 좀 더 강하게 좀 견인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충분히 좀 가능성도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이제 크게 악재로서 작용하지 않는 한 그리고 미국 지수가
급락이나 폭락을 하지 않는 한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좀 생각을 하고 가시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키높이를 못 맞췄었던 이제 코스닥이 200에선 400에선을 놓고 보면은 이 정도 한 1, 2월 달에 이 정도 랠리는 해야지 정상이 되는 거죠, 사실. 700 돌파 한차. 자, 그런 관점에서 좀 코스닥이 기관들 최근 수급으로 인해서 좀 더 좀 강한 상승을 좀 했으면 하는 정말 기대를 좀 해봅니다.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로 좀 판단이 돼요. 월덱스요? 워낙 추세가 좋네, 월덱스가, 전에도 단기성 매매만 했던 종목인데, 최근에 워낙 이제 필반 지수가 잘 올라가니까 얘네들도 잘 올라갑니다. 지금 신고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실적도 좋잖아요, 그죠? 뭐 일봉상에서 과열이긴 합니다. 일봉상에서 과열이긴 하는데 월봉이나 주봉상에서 아직은 과열 조금 더 과열 들어가도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일부 좀 필반 지수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 뭐 추가적인 상승이 없더라도 필반 지수가 견조하게 유지되거나 뭐 하루아침에 급락해서 쭉쭉 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 좀 횡보하면서라도 변동성이 잔잔하게 간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수급 들어온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추가적인 상승 좀 일정 부분은 좀 생각하고 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가지고 계세요? 월덱스? 네네. 일단 추세 잘 타고 있으니까 추세를 보세요. 적어도 여기 위에 고점을 돌파를 하면은 요 공간만큼 위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서 비율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올라가서 눌리는 과정. 잘 잡으셨네요. 잘 잡으셨어요. 오래되셨군요. 오래되신 만큼 뭐 일단 신고가를 가니까. 제이시케미칼 저점 잡으셨어요? 아랫꼬리? 우리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보유 중이에요.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보유 중이에요. 아까는 얘기 안 했는데 딱 파동 저점이잖아요. 파동 만들 때 어디를 잡아야 된다 그랬어요. 38250자리 그죠? 38250자리. 네, 딱 그 자리. 우리는 이게 6천 얼마였어? 아니, 이 목요일날 잡았으니까 목요일날 저점에서 잡았으니까 저점 자리. 수익권으로 마감했죠. 거래 터지면 일단 추가 파동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거래도 감소했으니까 더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에 이게 D2에 D 플러스 2에 종가를 고가로 만드는 패턴들이 확률적으로는 갭 뜨면 음봉 누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일정 부분 좀 수익 챙기고 보셔야 돼요. 치고 올리면 좋은데 지금까지 제가 통계를 내본 경험치로는 확률적으로 D2에서 거래 감소하면서 종가를 고가를 올린다. 저점에서부터 그러면은 다음날 음봉 눌릴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높았어요. 생각을 하고 가세요. 갭 뜨면 음봉. 갭 뜨면 음봉. 만일에 갭 하락한다. 그럼 눌렸다가 거래 터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갭 뜨면 음봉. 갭 뜨면 음봉.
확률적으로 생각을 하고 하시면 되겠어요. 네네. 네. 갭 떠서 거래 빵 터지면서 올려쳐야 되는데 이게 전날 저점 대비 흐름을 이렇게 만들면은 저점 대비 올라온 폭이 있어서 갭 뛰면은 4, 5% 수익, 5, 6% 수익 나는데 매도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해지거든요. 그래 심리지가 반영이 됩니다. 뭐 작정을 하고 세력들이 팍 치고 올린다 그러면 좋은데 일단 그 물량들을 소진시키고 가볍게 올리려고 이제 세력들도 보고 있을 거란 말이죠. 여기는 이제 심리 싸움인 거죠.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심리 싸움이 되는 거죠. 자,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포트 종목들은 경기 사이클과 실적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로 지금 계속 가고 있어요. 가고 있고 ELW는 양매수 전략 제가 ELW 하시는 분들이 오래되신 분들이 오더라고요. ELW 공방에서 하셨던 계속 몇 개월 이제 제 방송 듣다가 이제 오신 분이 계세요. 아, 악마님과 양봉님은 누군지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필명 이야기하면서. 금요일날 이제 대박 났죠. 금요일날. 그리고 이제 기본 포트 종목들은 다른 분들 기본 포트 종목들은 이제 뭐 스윙이나 중기 포트들 저평가되어 있고 이제 정치 테마 종목도 일부 있고 기존 종목들도 있고 기존 회원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산 일단 뭐 어제부터 분할하기로 했었는데 분할한 거였으니까 수산 이것도 정치 테마로 편입이 됐잖아요. 처음엔 아니었어요. 정치 테마로 편입이 되면서 매집이 되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이렇게 이슈를 타게 되더라고요.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서라도. 이게 이제 매집되어 있는 종목들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러면서 일정 부분 포트를 기다리면서 일정 금액 가지고 단기 매매를 꾸준하게 해나가셔도 좋습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측면에서 시간은 결국에는 이제 변동성을 이긴다고 제가 많이 강조를 하잖아요. 변동성을 이긴다. 시간은 변동성을 이긴다. 이기는 시간 동안에 이제 저야 이제 ELW를 과거에 했었으니까 수익률 대해서 뭐 한 달 만에 7위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 LW도 일정 부분 금액은 크게 하지 않고 파생 시장은 전체 금융 시장에 채권 빼고 금융 시장의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레버리지 때문에 그런 거지. 그래서 웩도독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수의 변동성을 선물 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외인들이거든요. 물론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ELW도 소소하게 좀 하고 그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 되죠. 1억이면 한 500만 원 정도 가지고 100만 원 정도씩만 하시라고 하죠. 양매수니까 100만 원, 100만 원. 양매수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최근에 좀 계속 언급을 좀 합니다. 그래야지 이게 손실이 없어요. 덜 먹더라도 손실이 없어요. 계속 변동성 없을 때는 이렇게 손실이었잖아요. 그죠? 변동성 딱 커지니까 수익으로 확 올라가잖아. 장중에 조절만 하면 아까 시뮬레이션 했더니 수익이 더 커진 거죠. 아까 800까지 올라갔는데 700에서 청산하는 거 관점으로 놓더라도 수익이 확 커지는 거죠. 식으로 시황 보면서 일정 부분 ELW 하고 단기 매매도 일단 뭐 좀 분산해서 뭐 내가 한 2천만 원 있다. 그럼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씩. 뭐 3천만 원 있다. 그럼 500만 원, 600만 원 정도씩 분산을 해서 안 가는 종목 축소하고 가는 종목 단기성 파동 저점 매매하고 양봉 올라가는 거 분봉에서 어디에서 잡는지
계속 이야기를 해드렸듯이 그러한 분봉 파동 저점 확인하고 매수. 손절은 짧게 잡아지니까 보통 2, 3% 안쪽이에요. 손절 잡아도 2, 3% 안쪽. 3% 안쪽. 3% 안쪽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단기 매매를 지속하면서 포트 시간을 이겨가다 보면은 포트 종목들은 많이 가 있게 됩니다. 많이 가 있게 돼요. 올해는 하반기가 7, 8월 장세 때문에 사실 녹록치 않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래도 좀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들이 나왔는데 하반기가 정말 안 나오네요. 안 나오긴. 내년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포트 가져가는 종목들이 뭐 수익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고 아직 매도를 안 해서 그렇지 수산도 올라온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의 종목들도 올해 집중적으로 매수했었던 종목들도 지금 다 수익권에 있거든요. 집중 매수한 종목들이 신규 오시는 분들도 계속 강조하고 그런 종목들은 워낙 이제 수급도 좋고 외인기관 연기금까지 수급도 좋고 저평가되어 있고 실적 빵빵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 600% 이상 올라갔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4, 5년 지나서 다시 앞으로 뭐 적어도 2, 300%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포트 가지고 일부 뭐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200만 원 이해를 하고 단기 매매 일정 금액 가지고 꾸준하게 해나가시면은 훨씬 좋으시리라고 봅니다. 올해 힘들었던 만큼 글로벌 지수의 흐름과 딱 우리의 시장 흐름과 매칭이 되지는 않아요. 매칭이 되지는 않아서 많이 디커플링 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디커플링이 된 만큼 글로벌 지수가 잘 못 가더라도 우리는 신흥국 지수는 그나마 좀 더 양호하면 양호하게 흘러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블랙독의 이제 신흥구 그 펀드 지수 흐름이 있어요. 신흥구 펀드 지수 흐름이 있는데 블랙독이 펀드가 전 세계 글로벌 펀드 자금력이 꽤 크죠. 신흥국 주가 지수도 추세가 돌아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블랙독 맞나? 이 지수를 보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리고 신흥국 지수가 있고 블랙독 어디 갔어? 이렇게 펀드 지수 흐름이 아까 봤는데 자료가 안 보이네. 템플턴 신흥국 펀드가 있고요. 템플턴 신흥국 펀드도 정고점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보는 자료에서는. 그래서 신흥국 지수가 올라간다는 얘기 우리도 신흥국 지수에 편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포함이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만 너무나 소외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대외 변수의 영향이 크죠. 그 중에 이제 중미 무역 전쟁 이제 풀려가고 있고 일본 쪽에서도 일정 부분 지금 뭐 풀어가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그게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적어요. 없어요.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금 얘기하잖아요. 지금 중미 무역 전쟁이 컸었던 거고 대외 변수가 있고 대내 변수가 있는데 대외 변수로는 중미 무역 전쟁이었고 우리는 낀 나라이기 때문에 항상 한반도로서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올해 여름에는 7, 8월은 아베 때문에 그랬던 거였고 그죠? 그것만 아니었어도 그나마 괜찮았는데 이제 중미 무역 전쟁은 대외 변수 중에 주요 변수 중미 무역 전쟁은 지금 합의 단계에서 서명만 남았고 이제 풀어가고 있잖아요. 풀려가고 있는 거고 대외 변수들은 그러한 변수들인 거고 그러다 보니까 대외 변수 중에 반도체 지수는 필반 지수는 계속 신고하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IT 부품 쪽만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왜 공방에서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대내 변수로는 모든 게 규제뿐이잖아요. 그죠? 자본소득보다는 노동소득을 중요시하는 어떤 정책들 때문에 우리 내수가 활성화가 못 되고 있는 것도 작용을 합니다. 내수 중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 게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건설로 보거든요. 근데 건설을 다 죽였으니까 부동산 때문에.
그쪽에서 살아야 되는 화학, 목재, 종이, 철강, 얘네들이 살아야지 내수 경기도 살아가는데 걔네들을 다 죽여놨으니 뭐 대변수 영향과 함께 같이 맞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일단은 대변수들이 풀려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올라가게 돼. 이후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규제를 강화시켰었던 대내 변수들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가 어떻게 갈 것이냐. 아니면 총선 이후의 상황에서 풀어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게 이제 지수의 향방을, 강도를 좀 결정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제가 공방에서는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뭐, 종합적으로 또 공개 방송 한다 그러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요. 중요한 것은, 뭐, 그러한 것을 뭐 아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정부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니까, 풀어야 되는데 안 풀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문제인 건지 정부가 문제인 건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문제인 건지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건데 자 어찌되었거나 그러한 배경에서 대외적 변수와 대내적 변수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당했었는데 소외된 만큼 올라갈 때는 또 디커플링 되면서 또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상 키 맞추기는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능성을 놓고 본다면은 이제 대외 변수, 대내 변수 어느 쪽부터 풀려가느냐, 대외 변수들이 풀려가고 있으니 그 다음에 대내 변수가 어떻게 풀려가느냐를 체크해가면서 지수 흐름도 보다 보면은 훨씬 더 좋은 시장 충분히 지금부터는 다 악화될 게 없는 거죠. 악화될 거는 없다라고 봅니다. 거기다 이제 북한 문제까지 풀려간다라고 하면은 금상첨화겠죠. 그런 관점에서 내년도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일요일 저녁 방송은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그쵸. 북한 문제 안 풀려도 에스텍까지만. 에스텍 파마는 단계 나포 실패였잖아요. 그죠? 실패. 단기에 반등 정도로 한번 보세요. 반등 정도로 한번 보세요. 수급 강한 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살짝 반등. 이러다가 한번 또 밀릴 수도 있으니까 너무 욕심내기는 조금, 왜냐면 실패였기 때문에 욕심내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반등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저점에서 잘 잡으세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십시오. 지금까지 김희천이었습니다.